파이팅. 안녕하세요. 다 오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정가공 지원팀에서 포토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송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술 세미나는 포토 공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포토 공정 안에 숨겨진 이제 다양한 중요한 요소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리소그래피의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저희 양자 나노팹에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 얼라이너를 소개한 뒤 마지막으로 포토 공정에 숨겨진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리소그래피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리소그래피의 어원은 돌에 그림을 그린다라는 의미에서 유래가 됐으며 이제 쉽게 말해서 표면에 원하는 패턴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포토리소그래피는 빛을 이용하여 그 마이크로나 아니면 나노 패턴을 기판에 형성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자외선, 그 빛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통과되고 이 빛이 감광에게 반응을 해서 이후 현상 과정을 통해서 우측 그림과 같이 패턴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상을 거쳐서 패턴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패턴을 정확한 크기로 정확한 위치에 결함 없이 형성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토리소그래피의 이제 공정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웨이퍼 클리닝입니다. 표면에 있는 파티클이나 유기물을 제거하고 이후에 포토 레지스트 코팅을 통해서 PR을 균일하게 도포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자기가 원하는 PR 막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회전 속도와 점도를 조절해서 원하는 두께를 형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소프트 베이킹입니다. PR을 안정화시키는 단계로 약 85도에서 120도 사이에서 용매를 제거합니다. 이후 이제 익스포저, 즉 노강 단계를 진행을 합니다. 마스크를 통해 빛이 통과된 영역에서 PR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벨롭먼트입니다. 이는 현상 단계로 TMH 기반의 알칼리성 현상액을 사용하여 PR을 선택적으로 제거를 하고 이때 원하는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포토 공정에 대해서 살펴봤으나 이제 PR이 이제 빛을 받았을 때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현상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토 레지스트는 크게 파지티브 PR과 네거티브 PR로 나눕니다. 먼저 파지티브 PR입니다. 빛을 받은 부분이 빛을 받은 부분이 제거되며 노광된 영역에서 일단 분자 사슬이 끊어져서 현상에 의해 용해되어 제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광된 영역은 이제 크로스 링킹 반응으로 인해서 서로 결합하고 이제 경화되어서 불용화가 되기 때문에 현상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비노광분 현상 과정에서 제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파지티브 PR은 주로 고해상도 공정이 사용이 되고 네거티브 PR은 두꺼운 구조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제가 앞서 해상도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포토 공정에서 해상도, 즉 레졸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란 웨이퍼에 전사될 수 있는 최소 크기, 즉 구형 가능한 최소 선폭을 의미를 합니다. 레졸루션을 이제 결정하는 주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파장, 그리고 포토 장비, 그리고 공정 조건에 따라서 이제 레졸루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파장의 경우 이제 G라인부터 EUV까지 다양한 영역대의 파장이 있습니다. 일단 파장이 짧을수록 미세한 패턴이 구현이 가능하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 라이너는 주로 G라인 파장 영역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V 같은 파장대는 13.5 나노 파장 영역대로 보통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반도체 그 양산 공정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파장 영역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포토 장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장비는 저희 양자 나노팹에 구축된 ML6 장비입니다. 저희는 이제 4인치와 6인치 기판 로딩이 가능하며 주로 G라인 파장대 영역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소 저희가 구현 가능한 CD 사이즈는 5마이크로 이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스크 얼라이너가 이제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수은 램프입니다. 저희는 광원을 수은 램프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LED 광원으로 전환되는 추세이고 저희가 앞으로 향후 도입될 이제 마스크 얼라이너는 LED 광원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콜드 라이트 미러입니다. 콜드 라이트 미러는 자외선을 반사시키고 적외선을 통과시켜 램프에 발생되는 열이 포토 마스크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제 열 팽창에 따른 이제 오버레이 오차를 줄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빛이 내려와서 적외선은 이렇게 통과되고 자외선은 반사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밑에 이제 히든 싱크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히든 싱크는 이제 공기로 인해서 이제 열을 식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립 형태로 이렇게 여러 이제 사슬 형태로 되어 있는 표면적을 넓혀서 효율적으로 열을 방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셔터를 보겠습니다. 셔터는 여기 이제 통과된 빛이 열고 닫음으로써 노광 시간을 제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플레이즈 아이입니다. 그 수은 램프에서 방출된 빛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빛을 혼합해서 전체적 웨이퍼 전체에 균일한 노광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 밑에 콘덴서 렌즈라고 있는데 이 부품은 노광 빛이 평행광을 만들어서 렌즈 위치에 따라서 빛의 세기라던가 균일도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 부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위쪽에 라이트 센서라고 광 센서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자외선 세기를 측정해서 저희 이제 마스크 얼라이너 밑에 보시면은 이제 램프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광세기 제어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광 센서에서 측정된 UV 세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제 리딩을 하고 이제 제어기 컨트롤러에서 램프 출력을 제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제 여기 프론트 미러는 이제 광원을 웨이퍼 영역으로 반사시켜서 노광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론트 렌즈가 있습니다. 렌즈는 마지막으로 이제 웨이퍼에 도달하기 전에 빛을 평행광으로 변환시켜서 균이랑 노광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저희는 항상 그 수은 램프를 교체를 하고 나서 여기 광원을 그 균일하게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항상 XY축으로 이제 유니포미티를 한 5% 이하로 항상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포토 마스크에 빛이 전달이 되고 그 통과된 영역은 기판을 통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패턴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노광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노광 방식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넌 컨택 방식이랑 컨택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마스크랑 기판이 접촉하지 않는 넌 컨택 방식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프록시미티 방식이라고 합니다. 마스크와 이제 PR 기판에 일부러 갭을 주어서 패턴을 현상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컨택 모드에서는 크게 하드 모드랑 백큐 모드로 나눕니다. 하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스크랑 기판이랑 접촉을 시킨 뒤에 웨이퍼 화부에서 N2가 블로잉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스크랑 이제 기판이랑 조금 더 강하게 밀착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큐 모드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랑 PR이 접촉된 상태에서 이 러버가 마스크에 이제 접착이 돼서 하나의 진공 챔버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스크와 이제 기판 사이에 있는 미세한 에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에어가 이제 진공 상태로 빠져나가면서 조금 더 강하게 밀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레졸루션을 보시면은 갭이 줄어듦에 따라 즉 제로로 됨에 따라서 레졸루션은 조금 더 이제 개선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면은 나는 고해상도를 이루기 위해선 오로지 그냥 백큐 모드가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밀착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마스크에 대한 손상도가 리스크가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5마이크로 이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리 단위다 아니면은 수백 마이크로이다 하면은 충분히 프록시미티 모드에서도 마스크를 보호하면서 충분히 원하시는 패턴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갭이랑 해상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외에도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포토 공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제 포토 장비 측면과 포토 리지스트 측면에서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공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 중에 주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갭이란 디프렉션입니다. 마스크랑 이제 웨이퍼 사이에 이제 미세하게 갭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갭은 해상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갭으로 인해서 빛이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 존재하면 빛이 퍼질 공간이 생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빛의 퍼짐에 따라서 공정 결과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일단 패턴이 블러 처리돼서 그냥 엣지가 라운딩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서리가 조금 둥글게 변형이 된다던가 아니면 라인의 경계가 조금 흐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졸루션 리밋 해상도의 한계입니다. 일정 크기 이하로 패턴이 구현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CD 에러라고 해서 설계보다 패턴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결과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컨택 모드, 프록시미티 모드에서 이제 컨택 모드로 바꿀 수 있는 변경이 있고요. 두 번째로 파장 영역대를 줄이는 겁니다. 저희가 마스크 얼라이너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아이라인으로 파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라인에서 아이라인으로 파장을 줄이는 방법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장비적인 측면인데요. 평행강을 조절하는 렌즈를 조절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걸 조절을 해서 이제 UV 강의 유니폼미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해당 이미지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프록시미티 모드와 백큐 모드에서 공정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프록시미티 모드에서 저는 이제 10 마이크로로 주었고 백큐 모드에서는 갭이 0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8 마이크로나 10 마이크로 영역대에서는 두 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측에 보시면은 이게 3 마이크로, 4 마이크로, 5 마이크로입니다. 보시면은 얘는 3.1, 한 3.2 마이크로로 볼 수 있고요. 얘는 거의 3마이크로 타겟 이제 두께만큼 패턴이 형성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포토 리지스트 특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토 리지스트에서 첫 번째 특성은 일단 이제 업솔션입니다. 이제 흡수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토 리지스트가 특정 파장 영역대를 빛을 얼마나 흡수하는지에 대한 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흡수율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높게 되면은 아래 이미지와 같이 광이 상부에만 표면에만 노광이 돼서 상부층에만 그 빛을 흡수해서 노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낮은 흡수율을 가지게 되면은 PR막이 전체적으로 깊게 침투를 해서 하부층까지 일정하게 이제 노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높은 흡수율의 포토 레지스트를 쓰게 되면은 일단 얇은 PR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상도 예를 들면 7나노 이하가 가능하고요. 이런 영역대에서는 아무래도 짧은 파장대인 EUV가 좀 최적화로 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두꺼운 PR, 뭐 예를 들어서 1마이크로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PR에서는 하부 쪽에 노광이 제대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아마 저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포토 리지스트는 아마 낮은 흡수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두꺼운 PR을 균일하게 노광하는 데 좋고요. 그리고 주로 사용되는 파장 영역대는 G라인이랑 I라인이 있습니다. 대신에 얇은 PR 같은 거, 예를 들어서 1마이크로 이하의 PR을 사용했을 때는 고해상도의 공정에서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티크니스입니다. 티크니스는 사실 업솔션이랑 좀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두께가 두꺼울수록 흡수율 영향이 커져서 노광 균일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얇은 PR과 이게 두꺼운 PR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얇은 PR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이 두 개 다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이제 밑에 하부층까지 균일하게 노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 레졸루션, 약간 고해상도 패턴을 만드는 데 좋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티크 포토 리치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부층에는 이제 전달이 될 수 있지만 밑에 하부층에는 빛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빛이 에너지가 조금 줄어든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아무래도 패턴 모양 슬롭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어, 고해상도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데는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두꺼운 PR의 장점은 하이 그 뭐지 그 애칭 저항성이 좋기 때문에 시각 보호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깊게 애칭을 한다, 아니면 깊은 구조를 형성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오히려 그 약간 두꺼운 PR을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패턴 결과인데요. 어, 동일한 PR을 사용을 해서 두께별로 이제 현상이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좌측에 보시면은 4.51 마이크로이고, 예, 슬롭을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완만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밑에 하분층까지 그 빛 에너지가 조금 감소돼서 이렇게 충분한 빛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으며, 두께가 좀 얇아질수록 이 앵글 값이 조금 더 90도와 가깝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정을 구현을 하고 싶은 패턴이 이런 완만한 형태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슬롭이 직각인 형태인지에 따라서 좀 그 PR의 두께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센시티비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특성은 패턴 형성에 필요한 이제 노광 에너지를 의미하며 감도가 높을수록 더 낮은 도즈에서 패턴 형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 센시티비티는 적은 에너지로 잘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높은 감도로 인해서 공정 마진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포저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요. CD 베리에이션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로우 센시티비티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정의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마진을 확보하는 데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원 퀄리티 변화에 따른 민감도가 낮습니다. 대신 높은 도즈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제가 간단한 도즈 테스트를 실행을 하였습니다. 이 5가지 이제 결과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PR을 사용을 하였고요. 저는 파지티브 이제 PR을 사용을 했습니다. 마스크는 패턴부가 크롬으로 막혀져 있고요. 패턴 이외 부분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지티브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픈된 부분이 잘 제거됐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도즈 20 에너지를 줬을 때 여기 이제 오픈되어 있는 영역, PR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에너지가 조금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0에서 100을 보시면은 여기 오픈된 영역이 조금 이제 PR이 좀 잘 제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도즈를 높일수록 여기 오픈되어 있는 영역이 조금 더 이제 확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패턴 부분이 값이 조금 더 줄어드는 형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최적의 도즈 값은 도즈 40에서 60 사이로 최적의 도즈 값을 측정을 해서 이후에 본 공정을 하실 때 그 도즈 값으로 공정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토리지스트의 컨트라스트입니다. 이는 노광량에 따라서 PR 현상 속도가 급격하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대비도가 높을수록 빛의 경계면이 명확해진다. 즉 패턴의 경계면이 명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수식은 이게 아래와 같으며 일단 D 이제 제로 같은 경우는 현상이 시작되는 최소 노광량 그리고 D100은 완전 용의 노광량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높은 노광 그 대비도를 가진 그래프는 좀 기울기가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낮은 그 대비도를 가진 그래프는 좀 완만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높은 컨트라스트를 가지고 있으면 보통 3에서 10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고 엣지가 샤프하기 때문에 일단 높은 해상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높은 해상도에 따라서 이렇게 미세 패턴 공정에 좀 유리를 하지만 대신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때문에 도즈의 일단 그 마진이 조금 충분하지 않아서 공정에 대해서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낮은 대비도를 보시면은 값이 한 0.5에서 1 정도 됩니다. 대신 엣지가 약간 조금 이제 뭉개지는 아니면 라운딩 지는 경향이 있어서 낮은 행사도를 얻을 수 있지만 대신에 공정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테스트했던 그 PR이랑 동일한 이제 PR로 똑같이 이제 컨트라스트에 대한 그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노광량을 변수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모든 코팅이라던가 베이킹 아니면 디벨롭을 모두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도즈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0부터 100까지 10단위로 도즈를 스플릿해서 현상 후에 잔존 두께를 측정했습니다. 잔존 두께는 서페이스 프로파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어, D, DR, DRP, 아닌데, DPR인데, DPRI 1549라는 PR을 사용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제 대비도는 한 이 정도로, 한 중간 정도의 대비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저희가 마스크 얼라이너의 구도적인 측면이랑 포토리지스트의 일단 그 공정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좋은 결과를 만들려면은 한 조건에 대해서 스플릿을 하는 게 아니라 장비 조건이랑 장비 특성의 상호작용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어떤 장비의 스펙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포토 리스트를 선택을 할 때 이 그 포토 리스트의 이해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신 다음에 공정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